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7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 혼자 사는 독거노인 중 70%는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균 수명도 늘어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도 몇십 년 동안을 일자리가 없이 먹고 살아야 하는 너무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점점 잘 살고 부강해지지만 노인들이 살기에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노인도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도 노후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 연구 결과와 책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60대 이후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챙겨야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가족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돈을 써버리거나 혹은 짧게 생각하고 돈을 낭비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들을 위해 결혼 비용을 대주거나 사업자금, 전세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나의 노후도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무절제하게 퍼주는 것은 결코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자녀들이 힘들다고 하여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다가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해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반면 부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자녀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노년에 다가갈수록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노년의 경우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할 때는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써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 진료비는 연간 40조 이상으로 나이가 들면 수입의 대다수가 병원으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의료비가 없다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알아야 하는 최악의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쓰는 돈이 아니더라도 내 노후를 위해 일정 부분의 몫을 항상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유롭고 내가 풍족해야 남도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낭비 외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나이 드신 분들과 얘기하면 이 나이에 무슨 돈 공부야. 그냥 은행이 최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금리가 올랐다고는 하나 아직도 은행 금리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또한 찔끔씩 오르는 은행 금리에 비해 물가는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투자 없이 내 돈을 은행에만 넣고 있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까먹고 있는 셈이 됩니다. 또한 내가 금융 지식이 없고 경제를 잘 모르면 돈을 쉽게 불려준다는 사기꾼에게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빈곤에 빠진 많은 노인분이 이런 사기꾼들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간 사례가 많습니다.
내가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적어도 허무맹랑한 그들의 말에 속지 않고 나의 돈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경제 신문을 읽고 경제 유튜브를 보며 차근차근 투자와 돈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이에 무슨 인간관계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친구의 존재입니다. 이는 실제 역사적인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890년대 후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탈리아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단체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을 진찰하던 미국의 한 의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로제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심장병 환자 비율이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미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담배도 많이 피우고 운동도 하지 않고 비만도 많았으나 신기하게도 다른 미국 지역 사람들보다 건강했으며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출했습니다. 바로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덕분이었습니다. 로제토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친구를 잘 사귀었으며 항상 모든 일을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을의 상당수 가정이 3대가 함께 살았고 다른 지역 사회와 달리 노인들이 요양원에 틀어박히거나 소외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늙어갔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모임에도 참석해서 서로서로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로제토 마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행복한 삶에는 많은 요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주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점점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내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독거노인들은 하루에 다른 사람과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를 갉아먹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면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진정한 나는 뭔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예 사회와 단절되어서 홀로 독고다이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버려야 하는 자세입니다. 실제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30% 증가시키며 외로움은 흡연, 비만보다 더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또한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은 암과 여러 병에 걸릴 확률을 증가시키고 심지어 치매까지 걸리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추천하는 방법은 나의 관심사나 가치관이 비슷한 그룹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등산을 좋아한다면 등산 모임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좋아한다면 봉사 그룹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종교가 있다면 종교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같이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모임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진정으로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힘들어서 쉰다기보다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평생을 나를 돌볼 틈도 없이 가족을 위해 몸바쳐 일하다가 정작 갑작스럽게 휴식이 주어지자 뭘 할지 몰라서 당황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 젊었을 때부터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하시는 것이 목표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퇴한 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어 방문 학습 교재를 신청했고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1년, 3년이 흐르고 지금은 웬만한 영어는 알아들으실 정도로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분의 최종 목표는 미국에 나가 외국인과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반짝거리던지요. 이처럼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고 목표를 이룰 때 누구보다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할 취미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평생 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취미를 생각하라고 하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미를 정하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노트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차분히 눈을 감고 자신의 어렸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 무엇을 할 때 순수하게 기뻤는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언어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깐이라도 좋아했던 혹은 생각났던 모든 취미를 다 노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실제 내 손으로 써본 뒤 찬찬히 위에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걸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지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고민하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취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취미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악기라면 악기 학원에 등록하면 되고, 언어라면 언어 학원이나 교재를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취미를 정할 때 돈을 절대 고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고려하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취미를 선택하지 못한 채 계속 타협하게 되고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돈을 고려하지 말고 정말 원하는 취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취미를 찾지 못한 분들에게 몇 가지 취미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악기입니다. 어떤 악기든 좋으니 자신이 하고 싶은 악기로 곡을 연주해 보세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박자도 맞출 줄 알아야 하며 손 혹은 발을 동시에 움직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시각, 청각, 촉각, 운동 영역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악기 연주만으로도 뇌를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건강하고 쌩쌩한 뇌 활동을 위해서라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악은 인간의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며 심폐기능, 청각, 자세 등 몸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렇기에 노년에 자꾸만 우울해지고 몸이 늘어지시는 분들에게도 악기 연주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취미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은 운문이나 소설과 같은 거창한 글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 하루를 담은 일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쓴 수필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자기 전 10분 자리에 앉아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기분은 어떠했는지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글쓰기는 펜과 노트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되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에 처음 시작하기가 좋죠. 또한 자신에 대한 글을 꾸준히 써갈수록 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말이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나에 대해 알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 대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지식을 채워갈수록 더 행복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악기도 관심 없고 글쓰기에도 관심 없다면 추천해드리는 세 번째 취미는 가벼운 산책입니다. 산책은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미국 연구팀에 따르면 가벼운 산책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심장의 활동을 강화해 심장마비의 위험을 37%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활발한 걷기는 뇌의 해마를 키우며 기억 기능을 개선하고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죠. 정서적으로도 산책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취미가 없다면 그냥 가볍게 옷 갈아입고 매일 동네 앞에 20분만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정도만 해도 아마 많은 것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해야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쌓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실제로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렇게 영상을 보고도 진짜 내 몸을 움직여서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꼭 세 가지를 실천하셔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7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 혼자 사는 독거노인 중 70%는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균 수명도 늘어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도 몇십 년 동안을 일자리가 없이 먹고 살아야 하는 너무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점점 잘 살고 부강해지지만 노인들이 살기에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노인도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도 노후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 연구 결과와 책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60대 이후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챙겨야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가족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돈을 써버리거나 혹은 짧게 생각하고 돈을 낭비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들을 위해 결혼 비용을 대주거나 사업자금, 전세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나의 노후도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무절제하게 퍼주는 것은 결코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자녀들이 힘들다고 하여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다가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해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반면 부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자녀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노년에 다가갈수록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노년의 경우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할 때는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써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 진료비는 연간 40조 이상으로 나이가 들면 수입의 대다수가 병원으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의료비가 없다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알아야 하는 최악의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쓰는 돈이 아니더라도 내 노후를 위해 일정 부분의 몫을 항상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유롭고 내가 풍족해야 남도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낭비 외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나이 드신 분들과 얘기하면 이 나이에 무슨 돈 공부야. 그냥 은행이 최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금리가 올랐다고는 하나 아직도 은행 금리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또한 찔끔씩 오르는 은행 금리에 비해 물가는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투자 없이 내 돈을 은행에만 넣고 있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까먹고 있는 셈이 됩니다. 또한 내가 금융 지식이 없고 경제를 잘 모르면 돈을 쉽게 불려준다는 사기꾼에게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빈곤에 빠진 많은 노인분이 이런 사기꾼들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간 사례가 많습니다. 내가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적어도 허무맹랑한 그들의 말에 속지 않고 나의 돈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경제 신문을 읽고 경제 유튜브를 보며 차근차근 투자와 돈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이에 무슨 인간관계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친구의 존재입니다. 이는 실제 역사적인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890년대 후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탈리아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단체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을 진찰하던 미국의 한 의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로제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심장병 환자 비율이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미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담배도 많이 피우고 운동도 하지 않고 비만도 많았으나 신기하게도 다른 미국 지역 사람들보다 건강했으며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출했습니다.
바로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덕분이었습니다. 로제토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친구를 잘 사귀었으며 항상 모든 일을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을의 상당수 가정이 3대가 함께 살았고 다른 지역 사회와 달리 노인들이 요양원에 틀어박히거나 소외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늙어갔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모임에도 참석해서 서로서로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로제토 마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행복한 삶에는 많은 요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주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점점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내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독거노인들은 하루에 다른 사람과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를 갉아먹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면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진정한 나는 뭔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예 사회와 단절되어서 홀로 독고다이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버려야 하는 자세입니다. 실제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30% 증가시키며 외로움은 흡연, 비만보다 더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또한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은 암과 여러 병에 걸릴 확률을 증가시키고 심지어 치매까지 걸리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추천하는 방법은 나의 관심사나 가치관이 비슷한 그룹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등산을 좋아한다면 등산 모임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좋아한다면 봉사 그룹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종교가 있다면 종교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같이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모임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진정으로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3번째는 나에게 맞는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힘들어서 쉰다기보다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평생을 나를 돌볼 틈도 없이 가족을 위해 몸바쳐 일하다가 정작 갑작스럽게 휴식이 주어지자 뭘 할지 몰라서 당황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 젊었을 때부터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하시는 것이 목표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퇴한 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어 방문 학습 교재를 신청했고 하루에 1장씩 꾸준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1년, 3년이 흐르고 지금은 웬만한 영어는 알아들으실 정도로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분의 최종 목표는 미국에 나가 외국인과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반짝거리던지요. 이처럼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고 목표를 이룰 때 누구보다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할 취미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평생 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취미를 생각하라고 하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미를 정하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노트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차분히 눈을 감고 자신의 어렸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 무엇을 할 때 순수하게 기뻤는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언어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깐이라도 좋아했던 혹은 생각났던 모든 취미를 다 노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실제 내 손으로 써본 뒤 찬찬히 위에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걸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지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고민하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취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취미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악기라면 악기 학원에 등록하면 되고, 언어라면 언어 학원이나 교재를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취미를 정할 때 돈을 절대 고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고려하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취미를 선택하지 못한 채 계속 타협하게 되고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돈을 고려하지 말고 정말 원하는 취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취미를 찾지 못한 분들에게 몇 가지 취미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악기입니다. 어떤 악기든 좋으니 자신이 하고 싶은 악기로 곡을 연주해 보세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박자도 맞출 줄 알아야 하며 손 혹은 발을 동시에 움직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시각, 청각, 촉각, 운동 영역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악기 연주만으로도 뇌를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건강하고 쌩쌩한 뇌 활동을 위해서라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악은 인간의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며 심폐기능, 청각, 자세 등 몸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렇기에 노년에 자꾸만 우울해지고 몸이 늘어지시는 분들에게도 악기 연주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취미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은 운문이나 소설과 같은 거창한 글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 하루를 담은 일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쓴 수필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자기 전 10분 자리에 앉아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기분은 어떠했는지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글쓰기는 펜과 노트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되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에 처음 시작하기가 좋죠. 또한 자신에 대한 글을 꾸준히 써갈수록 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말이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나에 대해 알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 대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지식을 채워갈수록 더 행복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악기도 관심 없고 글쓰기에도 관심 없다면 추천해드리는 세 번째 취미는 가벼운 산책입니다. 산책은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미국 연구팀에 따르면
가벼운 산책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심장의 활동을 강화해 심장마비의 위험을 37%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활발한 걷기는 뇌의 해마를 키우며 기억 기능을 개선하고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죠. 정서적으로도 산책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취미가 없다면 그냥 가볍게 옷 갈아입고 매일 동네 앞에 20분만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정도만 해도 아마 많은 것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해야 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쌓는 것. 마지막 3번째는 평생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실제로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렇게 영상을 보고도 진짜 내 몸을 움직여서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꼭 3가지를 실천하셔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